그 올해 삼성 채용이 좀 달라진 점을 한번 꼽아볼까요? 삼성은 저에게 어떤 첫사랑 같은 존재. 네, 첫사랑이자 끝사랑. 우선 첫 번째는 학점 제한이 폐지됐습니다. 다음엔 창의성 면접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삼성 직무적성 검사가 이름이 바뀌었잖아, G사트로. 다른 인적성은 몰라도 삼성 사트 같은 경우에는 떨어진 사람은 계속 떨어진다 이런 속설이 있어요. 삼성에 들어간 사람들의 얘기를 잠깐 해보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업무 강도가 좀 너무 세다 이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PS 같은 경우 뭐 이렇게 막 터지면 막 시원하게 2천, 3천 시원하게 막 나오고 생겨있죠. 터지는 날 성과급 받는 날 그 막 본사 앞에 외제차 딜러들이 막 이렇게 쫙 쏘고 존슨 군이 처음 채용 준비할 때 삼성이 써서 붙어서 면접까지 봤잖아요. 결국 이 얘기를 하게 될 그럼요. 어쨌든 후적사긴 하지만 한번 해보죠. 아니, 안녕하십니까. 네, 여기는 한국직업방송 철수와 존슨의 취업학개론의 저는 존슨. 안녕하십니까. 철수입니다. 네, 요새 보니까 취업 관련해서 신조어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아, 그쵸. 페이스팩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페이스팩? 페이스팩. 페이스팩? 무슨 뜻인 것 같아? 아, 페이스북으로 자기 스펙을 자랑한다 이런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얼굴이 스펙이다라고 해가지고 아, 진짜로? 페이스팩. 나 진짜 처음 듣네? 철수 씨는 페이스팩 스펙 하면은 맞죠? 나 스펙 맞지. 아니지. 몇 점입니까? 10점 만점에 몇 점입니까? 본인. 적어도 뭐 그쵸. 아, 맞아요. 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은 이생망입니다. 이생망. 아, 그쵸. 사실은 뭐 취업한다 그래서 끝이 아니니까. 철수 씨 이생망? 아니, 아니죠. 지금 매일매일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왜 그러세요? 아, 그래요? 그쵸. 네, 그래서 저희가 요새 이제 공채 시즌이라서 해드릴 말씀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빨리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죠. 그쵸. 네, 한 주간의 취업 정보와 채용 관련 정보를 발빠르게 짚어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취업 시장의 흐름도 짚어드립니다. 철수! 존슨 주간 채용 설명서! 네, 근데 벌써 2016년 공채가 한 달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아니 벌써 4월이에요? 이게 말이 돼? 저희는 4월에 시작했으니까 잘 몰랐는데 저희 1분기 그러면 또 저희 책 저작권료 정산. 아니, 그럼요. 아니, 근데 보니까 벌써 인적성을 준비하는 데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그렇죠. 예. 서류 접수 끝났어. 이 정도 지났으면은 여러분들이 막 느끼시는 그런 불합리함이라던가 그치. 여러분들이 뭐 회사에서 이 회사가 우리를 상대로 갑질하는구나 이런 거를 분명히 느끼시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제 진짜 사람 되는 과정이지. 그 전까지만 해도 자기가 뭐라도 되는 것 같거든. 근데 그러니까. 이제 진짜 취업 준비하면서 이제 알아가는 거야. 이게 딱 인적성으로 넘어갈 때 이 시점에서 가장 느낄 만한 갑질은 뭐가 있습니까? 이게 붙었는지 떨어졌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렇지. 일단 너무 많이 쓰니까 보통 뭐 일반적인 기업에서는 문자를 보내주면은 붙거나 안 보내주면 떨어졌다라고 하는 데가 많은데 어떤 기업에서는 붙었는데도 안 보내주는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아니 그게 제일 그게 짜증나. 제가 제 대한항공 전에 네. 집어넣었었는데 거기 제가 분명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100개씩 쓰잖아. 그쵸. 그럼 어디 썼는지 몰라. 모르지. 모르는데 이게 그러니까 자기가 썼는지 안 썼는지도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근데 제가 대한항공을 이렇게 딱 써놨다가 이렇게 까먹고 있었지. 근데 이렇게 보다 보니까 대한항공이 이제 면접날이 이렇게 딱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떨어졌나 안 떨어졌나 그거를 딱 봤는데 붙은 거야. 아, 그래요? 그래서 그 다음 날이 면접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날 부랴부랴 막 준비해가지고 막 갔었는데 그래도 붙었습니다. 붙었어요? 아니, 왜 방송에 지금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붙었는데 안 갔어요. 무슨 그래요? 붙었는데 그 다음 전형이 CJ랑 겹쳤었나? 최근 취준생들을 대상으로 구직할 때 기업의 갑질을 느껴본 적이 있는가? 라는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자그마치 92%가 그렇다고 대답을 했어요. 그렇죠. 네, 이걸 살펴보면 1위가 탈락 이유를 설명받지 못할 때. 이게 55.3%고 두 번째가 입사 전까지 연봉을 알 수 없을 때. 이게 두 번째로 꼽았는데요. 근데 그거 진짜. 아니, 나는 이게 도움이 못 돼. 야, 입사한 다음에도 모르는 경우도 있어. 그쵸? 나도 그랬어요. 지금 아세요? 얼마 받습니까? 지금 이제 아는데요. 이제는 알겠지. 이제 아는데요. 근데 그렇죠. 사실 그랬어요. 저도 최종 합격하고 나서 연수할 때 마지막 날쯤에 이 계약서 그냥 사인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갑에 그냥 1임한다. 맞아. 갑에 일임한다. 그래가지고 저 잘 모르겠어. 존승군 같은 경우에 뭐 그런 거 느낀 거 있어요?
뭐 이 시점에서 뭐 가장 그런 거는 뭐 그런 거죠. 근데 사실 뭐 이거 불합격이라고 통보 받아도 좀 그쵸? 어쨌든 말을 해주는 게 좋긴 하지만은 그러니까 어쨌든 떨어졌다는 사실 자체가 네. 짜증 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사실 뭐. 불합격 막 통보 받을 때 그런 경우도 있었잖아요. 홈페이지 가서 확인을 해보면은 무슨 오류 메시지 뜨듯이 띵 뜨면서 그 소리 있잖아. 오류 메시지 날 때 맞아, 띵 맞아. 하고 뜨잖아. 그쵸, 그쵸. 거기에 띵 뜨면서 불합격. 아니 이건 근데 뭐야? 아니 그리고 또 생각난 게 이거 일반 기업들은 그런 경우가 거의 없는데 좀 이렇게 공기업이나 조금 협회 같은 데는 이 서류 제출할 때 그러니까 그 지원서 낼 때 같이 내야 되는 서류들이 있어요. 무슨 등초본이나 그렇죠, 그렇죠. 난 그런 거를 보통 이게 최종 합격하고 내는 경우가 많은데 나 좀 그걸 서류 단계에서 공공기관 같은 데 그런 데가 많아요. 그런 거를 또 맞아, 그러니까- 막 우편으로 접수받는 데도 있잖아요. 그런 데도 있죠. 우리 때는 그 이제 직접 이제 자필로 써서 내는 데 있었잖아. 코리안리. 그런 데 맞다. 있었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어쨌든 뭐 그런 걸 보면서 난 특히 서류 낼 때 아니 이거를 어차피 떨어뜨리면 지네가 뭐 할 거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아니 돌려주지도 않고. 그게 그리고 비용이 꽤 들어간다니까. 그죠? 그게 뭐야? 토익 성적 증명서를 그게 제일 원본으로 비싸. 그게 제일 비싸요. 이게 한 2,000원인가? 그러니까. 그것도 신청을 해야 돼. 우편으로 받아야 된다니까. 어. 여기 2,000원, 2,000원씩 막 내고 아니야 그리고 무슨 우편이야. 요즘에는 다 인쇄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저처럼 다른 시대 살았나 보네. 진짜 아니 아무튼 근데 이게 부담된다는 건 맞아요. 그리고 사실은. 막 졸업 증명서 이런 것도 다 그러니까요. 뽑아가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돌려줘야지. 그죠. 그리고 애초에 서류 단계에서 이걸 요구하는 것 자체가 문제인 거고. 그렇죠. 이걸 받았으면 돌려주고 뭐 그런 게 있어야죠. 이거 회사 갑질을 해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할 데도 없어. 그러니까 어디 가서 말을 할 데가 없어.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방송을 시작한 이유도 그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지. 어디 얘기할 데가 없는 거야. 우리 엄마한테 얘기해? 아빠한테 얘기해? 그럴 수는 없잖아. 그래서 저희가 왜 안 됩니까? 엄마는 제가 사이 안 좋으세요? 아니 엄마는 제가 취업 준비하는 거 몰랐어요. 그러면 행시 좀. 하여튼 그건 뭐 개인사니까. 예. 근데 아무튼 저희가 방송 시작한 게 이런 좀 불합리한 걸 좀 얘기할 수 있는 통로가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뭐 여러분들 얘기할 데 없으면 저희한테 말씀해 주세요. 저희한테 메시지 보내. 전쟁 같은 세상 속에서 취준생만큼 전투력 충만한 존재가 또 있을까요? 도전 정신으로 충만한 그대들에게. 자, 저희가 이제 공채가 한 달 정도 지났는데요. 저희가 공채의 첫 판왕이자 끝판왕 삼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삼성 저희 추억이 많이 서린 기업이죠. 그렇죠, 많이 서렸죠. 사실 저희가 저번 화에도 말씀드렸지만 삼성은 저에게 어떤 첫사랑 같은 존재. 첫사랑이자 끝사랑. 끝사랑은 아니죠. 네. 네, 아무튼 어쨌든 뭐 무조건 넣는 데가 삼성이었으니까. 그쵸. 그리고 여러분들 아마 이제 인적성 준비하실 때는 거의 다 사트 책. 그쵸. 그게 거의 바이블이지. 그렇지, 뭐 우리 예전에 수학 공부할 때 해법 수학, 정석 그런 걸로 공부했듯이 그쵸. 사트 책으로 아마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하게 되실 텐데요. 그래서 어쨌든 그 채용 과정 같은 경우는 좀 삼성을 예전부터 삼성 채용 과정을 따라서 많이 바뀌었잖아요. 어떻게 인적성 같은 걸 도입한 것도 삼성이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스펙타파를 처음으로 시작한 것도 삼성인 것 같아. 왜냐면은 사진을 안 받기 시작한 것도 삼성이었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어떤 그 토익 점수를 스피킹으로 대체한 것도 삼성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되게 혁신적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이 등급제랑 이 점수 하나하나의 차이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니까 980 맞아도 990 맞아. 그런 게 있는데 그 등급제라는 게 진짜 굉장히 좀 유용한 것 차이가 같아요. 있지. 그러니까 토익 같은 경우는 970 맞았는데 990 맞으려고 더 막 보고 그러니까. 970 맞은 애가 떨어지면 내가 980한테 떨어진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드는데 등급제 같은 경우는 그것만 넣으면 되니까 대신에 페이는 비싸. 맞아. 스피킹 시험 비싸. 그러니까 아니 이게 취지는 다 맨날 좋게 시작을 하는데 가다 보면은 이게 좀 연거 아닌 이상해져.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아예 오픽 따로 토익 스피킹 따로 이렇게 보기도 막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기업이 좀 갈리죠. 그런 게. 그러니까 그게 한 번 볼 때마다 한 10만 원씩 하거든요. 그렇죠. 자, 그럼 그 올해 삼성 채용이 좀 달라진 점을 한번 꼽아볼 거예요. 근데 뭐 물론 이게 작년 하반기부터 달라진 건데 한번 그 삼성 채용에서 필요한 부분 세 가지를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학점 제한이 폐지됐습니다. 원래 저희 때만 해도 학점이 3.0은 넘었어야 됐거든요. 그렇죠. 제가 그래서 학점이 3.29였는데 보통 이것도 삼성이 조금 낮은 편이었어요. 보통은 그치. 3.5점, 3.5가 3.5 대부분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조금 대기업 중에 유일하게 쓸 수 있던 곳이 삼성이었죠. 네, 그 학점 제한이랑 같이 그 동일 기업 제한 횟수가 좀 폐지됐어요. 원래는 3회까지만 사트를 볼 수 있었잖아요. 그렇지. 근데 그게 폐지돼서 이제 삼성전자에 지원하더라도 5번, 6번, 7번 쓸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럼 저희 아직도 쓸 수 있습니까? 근데 사트 한 번 떨어진 사람은 또 못 터요. 그게 약간 그 정설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지 않아요? 아닌데? 아니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진짜 그러지 않아요? 아니 본인 얘기를 되게 일반화시켜서 아니, 말하지 뿐만이 마세요. 아니라 다른 인적성은 몰라도 삼성 사트 같은 경우는 떨어진 사람은 계속 떨어진다 이런 속설이 있어요.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원래 떨어지는 사람이 많을 수밖에 없는 시험이니까. 그렇죠. 그런 게 예, 있죠. 뭐 30명 들어가는 교실에 1등만 붙는 시험이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거 어쩔 아무튼 수 이게 없죠. 바뀌었고 두 번째로 뭐가 있죠? 네, 두 번째로 보시면은 직무 적합성 평가, 창의성 면접 등을 이 새로운 전형을 만들어서 실행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직무 적합성 평가가 사실상의 어떤 서류 전형이죠.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에 삼성이 20년 만에 서류 전형을 부활시켰다는 말이 그러니까 있잖아요. 사트는 모두가 볼 수 있는 시험이었는데 그래서 그거를 막 모의고사 마냥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통해서 아무래도 좀 서류 전형의 필요성을 느꼈나 봐요. 그러니까 사실 이때 말이 되게 많았어요. 과연 이게 서류 전형을 부활시키는 게 옳은 거냐 틀린 거냐. 근데 그걸 떠나서 사실은 삼성 사트가 이제 너무 과열된 거야. 그러니까 저희 때만 작년 이제 사트 폐지되기 직전까지만 해도 사트 응시자가 10만 명을 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러면은 사실은 이게 좀 그 사트의 본래 취지랑 좀 어긋나는 게 많아지죠. 근데 뭐 그마저도 그렇게 다른 회사 서류 전형 같이 이렇게 많이 탈락시키는 건 아니고 뭐 4만 명, 5만 명 정도한테는 그쵸? 응시 기회를 준다 거의 그러니까 예, 뭐 그렇게까지 많이 걱정하시진 않으셔도 될 것 같고. 근데 사실 이 직무적합성 평가를 도입한 건 솔직히 전 개인적으로 동의하는데 사트를 계속 남기는 거에 대해서는 솔직히 저는 조금 의문이 남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혁신하려면 한 번에 좀 세게 가지 않았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이니셔티브를 한화한테 뺏겼잖아요. 그렇죠. 한화는 완전 인적성 없애버렸는데. 네, 그리고 그 다음엔 창의성 면접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거는 보면은 뭐 25분에서 30분간 준비 시간을 주고 그리고 그 뭐 PT 같이 이렇게 발표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15분에서 20분간 이렇게 질의응답을 한다고 하는데, 근데 저는 이게 의문인 게 제가 최종 면접 봤을 때 이거 똑같은 거 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뭐 새로운 전형이라고 근데 만들어놨다는 이게 좀 달라진 게 뭐냐면은 한 사람이 그 면접관들한테 뛰어드는 거야. 따로. 예전 PT 면접 같은 경우는 지원자들 같이 하고 이랬잖아요. 저 혼자 있는데요? 근데 이거 아예 같은 안 들어가 보셔서 모르는구나. 아니, 근데 이거 같은 경우 뭐가 달라졌냐면은 아니 PT 면접이 아니라니까요 이거. 주제를 던져주고 그걸 생각하고 가서 걔네랑 토론 면접을 하는 거야. 토론 면접관들이랑. 면접. 그 면접관들이 계속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예전에는 그렇죠. 좀 발표 위주였다면 여기는 좀 토론 위주가 그런 식으로 바뀐 거구나. 그냥 계속 말꼬리 잡고 뭐 면접 지원자 입장에서도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 말꼬리 잡는 거 진짜 재밌는데. 그럼 떨어지죠. 나 채용 담당자 하고 싶다. 그렇죠. 아무튼 뭐 이런 변화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으로 좀 삼성 직무적성 검사가 이름이 바뀌었잖아. G사트로. 네. 그러니까 이름 바뀐 거는 뭐 그 내막이 있더만. 맞아. 있죠? 그게 있어요. 이게 원래 이게 사트라고 했잖아요. SSAT. 근데 이게 미국에서 보는 수능 시험 같은 사트랑 좀 이렇게 너무 비슷하다는 좀 그런 어떤 항의를 받았대요. 그래서 삼성이 이제 G를 붙여서 글로벌 사트 이렇게 그러니까. 좀 이름을 명명했다고 하더라고요. GS에서 보는 걸로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아. 에이 무슨 소리야. 아닙니까? 아닙니다. 네. 삼성이 학벌을 안 보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사트의 어떤 그 도입 목적도 학벌이나 스펙이 아니라 인적성으로 가리겠다는 거였는데 이제는 뭐 그게 좀 퇴색해 좀 변하긴 했지만 제 친구들 보면은 이게 제각각이야 학벌이. 그 삼성 실제 들어가면은 지방대나 이런 친구들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뭐 살짝 곁다리로 삼성에 들어간 사람들의 얘기를 잠깐 해보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업무 강도가 좀 너무 세다 이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특히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 이제 그 친구 같은 경우는 대구에 좀 있다 올라왔거든요. 대구에 공장 있잖아. 그래서 한 1, 2년 정도 대구에 있다가 그 다음 수원으로 발령 나서 하는데 주말 출근은 거의 밥 먹듯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이제 서울 근무가 아예 없어졌잖아요. 아예 없어졌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진짜 조금 힘든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사실 사람들이 삼성이라고 하면 그 기업 이미지에만 맞춰서 삼성 뭐 1등 기업, 삼성만 가면 모든 해결된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그런 것보다도 어떤 그 기업 들어가서 어떤 생활을 하느냐 이런 것도 좀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저희가 늘 하는 얘기가 있는데 1등 기업이라고 해서 1등 직장은 아니다. 그거 잘 생각해 두시고 어쨌든 뭐 삼성이 뭐 보상은 확실히 해주는 걸로 유명하니까 그렇죠. 네, 뭐 우선사업부 같은 경우 뭐 이렇게 PS 같은 경우 뭐 이렇게 막 터지면 막 2천, 3천 막 나오고 따뜻하죠. 그럼 막 그럴 때 막 그 본사 터지는 날 성과급 받는 날 그 막
본사 앞에 외제차 딜러들이 막 이렇게 쫙 서 있고. 아 근데 그런 게 있어. 삼성 그룹사가 그룹사별로 또 어떤 성과급 차이가 있으니까 아, 그렇죠. 그런 것도 좀 알아둬야 되고. 그리고 잘 써야 돼. 전자 쓰세요. 전자 쓰세요? 자, 그럼 올해 삼성 몇 명 정도 채용을 하는 거죠? 삼성 채용 규모 이제 보니까 한 1만 4천 명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네요. 작년 이만큼 뽑았는데 이 정도 뽑는다고 그래도 네, 그런 얘기가 있고 아마 상반기 중엔 뭐 늘 하반기가 더 채용 인원이 많았으니까 상반기 중엔 아마 4천 명 정도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우 삼성이 진짜 많이 뽑아. 특히 근데 그 중에 대부분은 이공계생이라는 그렇죠. 거. 근데 그나마도 사실 인문계를 이만큼 뽑는 회사는 없어요. 특히 삼성전자 영업 마케팅이 진짜 많이 뽑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그거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막 컨버전스 인재라고 해가지고 아 무슨 소프트웨어 뭐 이런 거 그래가지고 해서. 인문계생들 뽑아가지고 그 소프트웨어적인 직무를 막 이렇게 가르치고 그런 거. 그렇죠, 그렇죠. 그거 되게 괜찮은 것 같아. 그래가지고 막 6달인가 5달 이렇게 그 근무를 하는데 그냥 그때 막 교육 받으면서 이렇게 급여도 받고. 인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굉장히 좋은 기회 이런 같은데. 도입 같은 거 괜찮아. 근데 이제 또 인문계생만 받았었는데 이제 자연 계열도 받는다고 그러네요. 박 터지네요. 그럼, 박 터져. 결과 어떻게 될지는 눈에 보듯 불 보듯 뻔한 거죠. 자, 그러면 그 존슨 군이 처음 채용 준비할 때 삼성이 써서 붙어서 면접까지 봤잖아요. 그때는 약간 면접 분위기가 어땠죠? 결국 이 얘기를 하게 될. 그럼요. 어쨌든 흑역사긴 하지만 한번 해보죠. 아니 뭐 흑역사라니. 어차피 떨어졌잖아. 그렇긴 하죠. 그렇죠.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는 진짜 제일 처음 지원한 기업이 삼성이었는데 그래서 그때 조금 면접 갔는데 그래서 저도 막 나름의 대비를 많이 하고 갔죠. 면접 갈 때 이렇게 스터디 해가지고 막 이렇게 모의 면접하고. 모의 면접하고 뭐 이렇게 면접관처럼 앉아가지고 막 이렇게 질문하고 그 질문 던질 때 진짜 재밌잖아. 그래가지고 막 했는데 그래서 그때는 막 이렇게 되게 열심히 해가지고 이 정도면 되겠다 하고 갔는데 실제로 딱 면접장에 처음 들어가 본 거예요. 거기서 이렇게 딱 주는 압박감이 진짜 다르더만. 그래서 그 면접 시간 때 임원 면접이랑 이렇게 PT 면접 이렇게 2가지 정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하나 더 있었나? 기억이 잘 안 나긴 하는데 제일 기억에 남은 건 그 2가지였죠. 그래서 거길 딱 갔는데 제가 임원 면접부터 했거든요. 근데 입이 이게 안 풀리니까 긴장을 해가지고 말이 막 이렇게 버벅거리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임원분이 막 이렇게 긴장 좀 풀고 하세요 막 이렇게 했는데. 더 긴장되잖아. 그렇지. 근데 그러니까 그 말을 딱 하면은 이게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이거를 딱 알게 되니까 맞아. 거기서부터 긴장하게 되는 거지. 오늘 말렸다 이러면서. 저도 생각해보면 처음 사트가 제일기획 썼거든요. 제일기획 같은 경우가 사트가 창의력 사트라서 다르잖아. 제일기획은 조금 전형이 난 괜히 썼어. 그러니까 나도 첫 그 지원이다 보니까 좀 재밌는 거 해보려고 했는데 제일기획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지막 시험이 그 약간 희한한 거 있잖아. 그 창의력 사트라 그래갖고 막 이상한 거 쓰는 게 있어. 그래서 막 그런 거 지금 기억나는 게 무슨 이렇게 원뿔 모양이 하나 있고 기억나는 걸 다 써봐라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생각나 연상되는 거.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있어. 막 누가 이렇게 바닥을 닦고 있는데 말풍선이 있어. 여기를 채워봐라. 예를 들어 막 이런 게 있더라고. 사실은 뭐 그 광고 사트라서 조금 다른 건가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조금 다른 걸 저는 그것도 모르고 봤거든요. 제가 있으면 붙었겠네요. 아니 뭐 붙어도 이 자리 함께 있겠죠. 네, 그래서 뭐 어쨌든 삼성이 아마 그 면접 틀을 가장 처음 만들었을 거예요. 그런 맞아. PT 면접이랑 임원 면접 이렇게 같이 보는 틀을 아마 삼성이 최초로 만들었다고 알고 있는데 그 여러분들 그런 거 많이 공부하셔가지고 너무 스터디만 다니지 말고 여러 기업 지원해서 직접 면접장에 좀 가보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예, 아니 저희가 찾아보니까 이런 기사도 있더라고요. 그 경력자 위주로 많이 뽑는다 그런 내용의 기사인데 기업 한 230개 정도를 대상으로 이제 올해 신입 채용을 줄이고 경력직 채용으로 대체한 적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 40.4%가 있다고 대답했대. 이거 너무한다. 솔직히 40%면은 거의 반에 가까운 수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이게 대체한 적이 있다라고 물어본 게에 대한 대답이 40%였으니까 뭐 이제 뭐 그런 계획이 있거나 뭐 그런 데들은 더 많아지겠죠 아마? 그 솔직히 이게 마약이잖아요. 경력직을 한번 채용해보면 그러니까. 신입을 안 뽑게 되잖아. 이게 진짜 문제예요. 사실은 이게 기업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다고는 하지만 우리 신입들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하면 그럼 우리는 경력을 어디서 쌓느냐가 문제잖아. 그러니까 경력직만 뽑으면은 경력을 어디서 썼느냐고. 오히려 그래서 더 문제가
특히나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같은 데는 신입보다도 경력직을 대기업보다 더 선호해요. 아, 맞아. 그러니까 진짜 그 신입 공채라는 게 오히려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쵸. 그 대졸 아니 뭐 경력직 같은 경우는 그냥 그 사람한테만 연봉을 조금 더 높여주면 되는데 여기 신입 공채 같은 경우는 막 뭐 이거 인적성 준비하고 막 이거 그런 거 하는 그러니까 게 우리 같이 나갈 엄청나게. 사람들한테까지 돈을 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뭐 경력직이라고 하면은 뭐 2, 3년 정도 일했으면 아, 이 사람 뭐 바로 나가진 않겠구나. 뭐 이 정도는 볼 수 있으니까 분명히 기업 입장에서는 그게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는데 그래서 이 기업에서 경력직을 선호하는 이유로는 첫 번째로는 뭐 당연히 실무 처리 인력이 급해서 라는 말이 있네요. 그 그쵸. 신입사원 뽑아 놓으면은 바로 그 투입을 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 뭐야 제가 인사팀에서 들어봤는데 그 뭐야 신입 뽑고 3년까지는 그냥 그냥 마이너스다라고 보통 회사에서 생각을 많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두 번째로 보시면은 그 최소 인원만 고용해서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뭐 그러니까 진짜로 이 경력이란 걸 어디서 쌓아야 되냐. 그러면서 항상 얘기하는 게 그런 거 있잖아. 자기소개서 보면 요즘도 일부 기업에서는 경력사항을 쓰라고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 신입자소에. 그러니까 이걸 좀 바꿔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 대외 활동이나 인턴 활동 이런 거를 통해서 최소한의 직무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건 좋은데 사실 대외 활동이나 인턴에서 그렇죠. 뭐 직접적인 직무 경험 못 하잖아. 그리고 진짜 뽑는 입장에서도 뭐 인턴 같은 거를 진짜 직무 경험이라고 보진 않을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게 가중치를 두진 않죠. 그리고 이게 진짜 우리나라만의 문제도 아닌 것 같은 게 진짜 외국 뭐 그런 채용 시장에 가봐도 이런 거를 되게 문제로 많이 삼더라고요. 그 신입 뽑을 때 맨날 경력직 선호하고 그러면 진짜 이거는 진짜 전 세계적인 문제 같은데 이거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을까요? 그렇죠. 저희가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건 제 생각인데 사실 그 신입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 집합 연수 있잖아요. 뭐 2달 가까이 연수원에 맞아. 저는 이것만 없애도 그러니까 이거 그 왜 하는지 신입 모르겠어. 공채에 들이는 비용을 조금 줄여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보통 다들 이렇게 뭐 10명 뽑는다고 그러면 나갈 거 생각해서 한 12명 이렇게 뽑고 그쵸. 그런다며. 그러니까 그렇게 뽑는데 뭐 이렇게 연수하고 막 그런 거 괜히 그런데 비용 쓰지 말고. 그러니까 이게 연수라는 게 굉장히 솔직히 가르쳐 주는 게 실무가 아니라 어떤 기업 가치나 창업주에 대한 역사 이런 거를 계속 주입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상한 거 무슨 래프팅 시키고. 근데 이게 진짜 이런 것만 줄여도 신입 그 채용에 대한 투자 비용이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들 이렇게 서로 양보하면서 기업도 양보하고 취준생도 양보하는 그런 밝은 채용 과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오늘도 방송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해보니까 저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좀 어두워지는 것 같아요. 왠지 아까 삼성 얘기하면서 제가 한참 어두울 때였거든요. 왜냐면 계속 떨어지니까 처음으로 떨어져 본 데도 삼성이고 이러니까 그때는 계속 난 취업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사실 했던 때가 기억나요. 다음 주에는 조금 더 뭐랄까 밝은 얘기를 그렇죠. 전해드릴 수 있는 그런 방송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래요. 다음 시간에 한번 또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 모두 건승하십시오. 건승하십시오.